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들을 응원하는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엄마표를 응원한다고 했더니 다들 부담 가지셔서 엄마를 응원하기로 했어요. 네,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개념 수학 문제집 권해달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아니면 뭐 온라인 인강, 뭐 학습지, 뭐 이런 거 추천해주세요.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아마 제가 뭐 하지 말아라 이래도 다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방학 동안에 열심히 복습도 하고 뭐 새학년을 위한 예습도 진행을 했을 텐데 막상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나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평가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진단평가, 뭐 단원평가 뭐 이런 게 줄줄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결과에 따라서 엄마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기분을 떠나서 평가가 나쁘면 아이들이 방학 중에 분명히 공부를 했음에도 뭔가 찜찜하거든요.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개념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아예 처음 개념 공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바다별 선생님과도 했던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 수학책을 한 권을 샀어요. 저는 예스24를 주로 이용하는데 거기서 이런 책이 온 거예요. 당신의 아이 메타인지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건 거예요. 이거 엄청 얇잖아요. 아니 엄청 얇은데 이 책이 보니까 비상교육 메타학습 연구소에서 지은 책이더라고요. 이 책이 무료로 왔어요. 무료로 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첫 번째 왔을 때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책을 주문하는데 이게 또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메타인지에 요즘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제목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제 이 책을 본 거죠. 봤는데 보통 책을 보면 프롤로그에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이거 아무리 얇아도 이게 책이기 때문에 제가 또 프롤로그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의도적 메타인지 학습법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CTTA 이승호 원장은 메타인지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긍정의 메타인지, 생각의 메타인지, 판단의 메타인지가 그것이다. 긍정의 메타인지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느낌과 감정을 객관화한 후 이를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생각의 메타인지는 학습 과정에서 정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또 판단의 메타인지는 자신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세우고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해가는 능력이다. 세 가지 메타인지를 위해서는 나와 너에 대한 이해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감력이 원천이라는 의미다. 여지껏 제가 알고 있던 메타인지는 생각의 메타인지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게 바로 긍정의 메타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 것도 메타인지에 해당이 되었더라고요. 아 신기해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 애들이 공부할 때 나는 바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해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시험을 엉망으로 봤어도 말이 안 되는 실수를 했어도 사실 실수해서 배울 게 무척 많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실수했을 때 그 창피한 기분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배울 것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부정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실수해서 배우려는 그 마음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거를 알게 된 게 이 책을 읽은 가장 큰 수학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의 메타인지로는 보다 많은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거고 판단의 메타인지로는 생각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그 판단의 메타인지도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근데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하나 봐. 이런 생각. 그리고 역시 나는 수학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야 5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나온다는데 난 벌써 수포자인가 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들 속에 사실은 그 사람이 수학에 가진 생각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고정화 돼버리면 내가 제대로 메타인지를 발현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너무 신선하지 않나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메타인지 훈련법이 있어요. 전략이 11가지나 되더라고요. 대박이죠. 제목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까먹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법, 또 반복만 하지 말고 끄집어내는 것, 가르쳐야 완전히 내 것이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힘,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뇌는 운동을 좋아한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시험은 혼자서, 공부는 나눠서. 또 엄마는 메타인지의 동반자. 또 실수해도 괜찮아. 스스로 묻고 답하기. 이렇게 11가지가 돼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물론 다 마음에 들었어요. 다 맞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이제 유독 수학 공부를 할 때 강조하는 부분 중에서 이 메타인지 학습법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 여러분 어떤 책을 사도 돼. 어떤 책을 사도 되는데 제 생각에 이거 3월 한정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제가 최근에 주문해서 나온 거니까 이 책이랑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메타인지가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되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새로운 개념을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머릿속에 이게 쓱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머릿속에 칸들이 생겨요. 칸. 어릴 때는 그 칸이 몇 개 없고 뭐 들어가 있는 지식도 별로 없겠죠.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모아가는 분류 작업이 일어나는데 새로운 지식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칸에 들어갈까? 이것들을 이제 가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양이 많아지면 그 안에서 또 분류가 일어나. 이렇게 이제 세분화돼서 저장하는 칸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장하는 칸이 일렬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형 안에 뚜껑 열면 또 인형 있고 뚜껑 열면 또 인형 있고 이런 형태로 분류 틀 안에 또 분류의 틀들이 있고 또 분류의 틀들이 있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저장이 될 때부터 소속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나중에 출력이 쉬운 거죠. 이게 메타인지 전략 첫 번째, 까먹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방법에 해당이 돼요.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뭐 노트 정리도 해봐라, 개념 노트도 만들어봐라 이런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개념을 익히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으로 사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일수록 이미지를 활용한 비주얼 싱킹이 되게 좋아요. 아이들이 개념을 익히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잖아요. 그죠? 고학년은 기억해야 될 개념도 많죠. 하나의 개념을 아는 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굳이 마인드맵 같은 거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개념이 많아지면 개념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져요. 특히 수학처럼 논리적인 과목은 이 개념이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개념 간의 연결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막 맹목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럼 하나마나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 속담이 딱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활용해서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방법 중에 이제 저학년 때 주로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교구를 이용해서 개념 공부를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손과 눈의 협응을 이용해서 기억을 이제 강화하려는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아이들이 그런 작동을 통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개념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이제 아이들이 교구는 한쪽으로 제껴두고 뭔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다른 툴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개념 노트인 거고 저는 그거를 마인드맵 비주얼 싱킹을 한번 활용해 보셔라 이런 얘기인 거지. 비주얼 싱킹을 할 수 있으면 머릿속에 내가 항상 교구를 넣어갖고 다니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게다가 그거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출력,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해내는 거거든요. 이제 메타인지 전략 두 번째 보시면 반복만 하지 말고 끄집어내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끄집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도 있어요, 시험.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건 출제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나는 되게 수동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메타인지를 작동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비주얼 싱킹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그림 그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 재미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또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메타인지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손을 쓰잖아요, 아이들이. 손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또 잘 관찰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제가 뭐를 하냐고? 몸을 쓴다 이거죠, 몸. 그것이 비록 손일지라도. 메타인지 전략 6번째 보면 뇌는 운동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전신 운동이면 더 좋겠죠. 근데 안구 운동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안구 운동만 하는 것보다 소근육 운동이 훨씬 좋지 않겠어요? 이 손의 협응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왕이면 저학년 때부터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런 그림을 그려서 뭔가 정리를 해보는 거. 3학년 이후에는 교과서에 이제 지식들이 줄줄이 나오니까요. 그 전에 이제 이런 기법을 좀 배우면
그때부터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맵을 그리는 게 끝이 아니죠. 맵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맵에 있는 내용은 핵심어 뿐이거든요. 그럼 메타인지 전략 세 번째 보시면 가르치다 보면 완전히 내 것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결과적으로 뇌의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뇌의 신경망이 섬세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또 맵을 잘 그리는 게 또 어렵단 말이에요. 당연히 실수가 생기죠. 개념 공부도 잘 못했다는 생각도 들 거고 뭐 설명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걸 수정하면서 제대로 된 맵을 그려 나가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 전략 10번째.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를 바로잡는 그 시간이 바로 메타인지가 형성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학 공부 그냥 하는 거 아니죠. 네. 개념 공부에만도 이렇게 많은 메타인지 전략들이 숨어 있었네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모든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엄마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메타인지 전략들을 익히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1번은 바로 긍정의 메타인지를 갖게 도와주는 거. 학습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제가 초등 온라인 인강 하나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런 쪽으로는 잘 말씀 안 드리는 편인데 여러분이 광고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회사에서 그 수업의 내용을 알리는 회사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오늘부터 한번 보셔요. 그런데 딱 한 회사가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타인지 학습법. 네. 비상교육 와이즈 캠프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책도 비상교육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었네요. 이제 홍보용이지만 사실 웬만한 책보다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들어있는 전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이제 그게 와이즈 캠프라는 거죠. 여러분 비상교육 아시죠? 제가 이제 종종 이야기하는 개념 플러스 유형 문제집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와이즈 캠프라는 스마트 학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제 광고가 바뀌면서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이제 어차피 온라인 학습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고 앞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할 건데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뭐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비상교육에서 딱 이렇게 메타인지 학습법을 정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들고 나온 거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10일 무료 체험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건 해보세요. 손해날 게 뭐가 없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일단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첫 페이지에 보시면 메타 학습관, 비주얼 싱킹이라고 있죠. 자, 이게 뭘 클릭해도 똑같은데 저는 메타 학습관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메타 학습관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개뼈 노트라고 있잖아요. 걔를 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뭐 국어도 있고 한데 이제 저는 수학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침 5학년이네요. 5학년이고 6단원 넓이 단원을 한번 볼까요? 1제곱미터와 1제곱킬로미터를 배운 단원이에요.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그걸 누르면 개념 설명이 나오고 다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설명이 사라져요.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하는 거죠. 눈과 귀로 공부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을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 단위를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제 밑그림을 보고 할 수도 있고 보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안 보고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맵 그리기가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요. 맵 그리기도 보면 먼저 안 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안 보고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리는 거를 또 한번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보고 또 그려보고 요거를 이렇게 살짝 힌트를 얻으면서 해보시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2번은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맨땅에 헤딩하듯이 안 보고 그려보고 그 다음에는 밑그림을 보고 공부해서 다시 한 번 또 안 보고 그려보는 거죠. 이제 최종적으로는 안 보고 그려야 되죠. 자,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은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녹음도 할 수가 있어요. 녹음하는 게 이제 가르쳐 보기 그 과정이거든요. 이걸 저장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들어볼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이 한 것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다니는 형이나 언니가 있으면 수박시닷컴 강의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초, 중, 등 9개 학년이 동시 수강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중등 선행학습을 하고 싶은 초등학생이나 또는 중학생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에게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수박시닷컴을 사용을 해봤었어요, 전에. 근데 수박시닷컴이 원래부터 비상인강이거든요. 질이 꽤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메타인지 학습법을 기반으로 만든 강의인지는 이제 제가 몰랐네요.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와 수학 개념을 공부할 때 제 메타인지 학습 전략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메타인지 학습법. 원리만 알아도 학습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수학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